가장 위험한 전사는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잊을 준비가 된 자입니다. 교토 1612년.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름답고 차가우며 무자비한 전쟁터에 내리는 눈처럼 일본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야마모토 켄시는 63번의 여름을 보냈고 147번의 결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스승 중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기계처럼 정밀하게 기술을 구사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서는 다 큰 어른들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창살로 둘러싸인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켄시는 45년 동안 모든 움직임은 자동적이고 모든 반응은 미리 정해져 있으며 모든 순간이 통제되는 완벽한 규율을 세우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통제 속에서 그는 전사를 진정으로 살아 숨쉬게 만드는 단 한 가지, 바로 존재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규율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율이 도리어 당신을 파괴하는 무언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새 장을 만들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곳을 탈출할 것인가입니다. 제1장, 완벽한 스승, 교토의 봄, 야마모토 도장, 새벽. 도장은 티 없이 깨끗했습니다. 무기들은 기하학적인 정밀함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제자들은 완벽한 줄을 맞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통제된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 켄시는 지난 40년 동안 매일 아침 그래왔듯 들어섰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걸음걸이, 같은 의식, 모든 것이 전통이 요구하는 그대로였습니다. 63살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위풍당당했고 강철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상투에는 희끗희끗한 쇳빛이 감돌았고 고대 돌에 새겨진 글자처럼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제자들이 볼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공허함이었습니다. 시작하라. 켄신이 명령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완벽한 동기화였습니다. 그들은 하나처럼 움직이고 하나처럼 생각하며 하나처럼 실행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개성도 즉흥성도 없이 수세대를 거쳐 내려온 품새의 흠없는 반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켄시는 줄 사이를 걸으며 측정된 모든 타격 교과서적인 자세, 통제된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어 있었습니다. 다나카, 켄시는 15년 동안 자신 밑에서 수련한 30번의 여름을 보낸 수석 제자를 불렀습니다. 나를 마주보라. 다나카는 인사를 하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1000번도 넘게 대련했습니다. 켄시는 제자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가 할 모든 동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에게 그 동작들을 주입하고 모든 본능을 지우며 즉흥성을 정해진 반응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대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나카가 공격했습니다. 가르친 그대로의 머리 위로 내리치기였습니다. 켄시는 정해진 그대로 막아냈습니다. 반격, 방어, 전진, 후퇴.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춤 같았습니다. 켄신이 이겼습니다. 그는 항상 이겼습니다. 그가 더 빠르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가 프로그래밍한 그대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승리 속에서 켄신은 익숙한 공허함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5년의 규율,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전사를 만들기 위해서였나? 사람을 기계로 바꾸기 위해서였나? 수련 끝, 켄신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절을 하고 질서정연한 침묵 속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완벽한 규율, 완벽한 복종, 완벽한 공허. 켄신은 도장에 홀로 남았습니다. 147번의 결투에서 피를 맛본 무기들에 둘러싸여 그의 규율을 숭배하는 제자들에 둘러싸여 수세기 동안 기억될 유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쿠가와 막부의 고위 관료 중 한 명인 마스다이라 영주가 켄신을 성으로 불렀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 영주가 깊은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일본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막부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의 전사들을 훈련시킬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규율을 이해하고 옛 방식이 잊혀지기 전에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켄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은 일본에서 가장 규율 잡힌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도장이 절대 꺾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는 전사들을 배출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카게 류 전통으로 훈련받았습니다. 형태를 완벽하게 따르지요. 마스다이라 영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규율, 그것이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입니다. 야생의 전사가 아니라 통제되고 복종하며 정밀한 군인들 말입니다. 만남이 끝난 후 교토의 거리를 걸으며 켄시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규율, 완벽한 복종, 완벽한 죽음. 그는 사회가 요구하는 바로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심 없이 명령을 따르고 생각 없이 기술을 구사하며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전통을 유지하는 전사들. 본래 생명 존재함, 깨어있음에 관한 것이어야 할 전사의 길을 오히려 길러내야 할 영혼, 그 자체를 죽이는 통제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것은 그가 자신에게 먼저 그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훈련하고 같은 품새를 가르치며 같은 철학을 따랐습니다. 완벽한 실행을 위해 모든 즉흥적인 충동을 억누르고 모든 존재의 순간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완벽한 새 장을 지은 나머지 이제는 그 창살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켄시는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과를 깬 것입니다. 해질녘 개인 방에서 명상을 하는 대신 그는 도시와 숲이 만나고 혼돈이 질서와 맞닿으며 야생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교토의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처음으로 스승 중의 스승인 야마모토 켄시는 금지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마스터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 제2장 떠돌이 승려 3일 후 숲길. 켄시는 매일 저녁 숲의 가장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훈련을 하는 것도 격식을 갖춰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관찰하며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규율 잡힌 마음을 고요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그는 그곳에서 다른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예순이 넘은 듯한 풍파를 겪은 얼굴에 소박한 승복을 입은 늙은 승려였습니다. 그는 작은 개울가 바위에 앉아 물이 돌 위로 흐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켄시는 예를 갖춰 다가갔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스님. 이 자리에 누군가 계신 줄 몰랐습니다. 승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켄신이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기쁨이었습니다. 이 숲은 내 것이 아니오. 원한다면 앉으시오. 켄신은 습관처럼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며 앉았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손은 제자리에 놓았으며 호흡은 통제되었습니다. 그들은 승려가 입을 열기 전까지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신카게류의 대가이자 147번의 승리를 거둔 야마모토 켄신이군요. 저를 아십니까? 모두가 당신을 알지요. 완벽한 전사, 결코 지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대가. 승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게 말해주시오, 켄신.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 질문은 방어되지 않은 빈틈을 파고드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행복은 전사의 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이오? 규율, 숙달, 헌신, 명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가졌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매일 저녁 이 숲의 가장자리에 와서 앉아 있군요. 마치 이름 모를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말이오. 켄시는 자신의 완벽한 평정심에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훈련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전통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요.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분명히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완벽하게 기술을 구사합니다. 저의 규율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의 유산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승려는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오? 켄신. 초심.
물론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선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말해 주시오. 마지막으로 그것을 경험한 것이 언제요? 켄 씨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언제였더라? 언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무언가에 접근했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경이로움, 호기심, 알지 못함에 열린 마음을 느꼈던가? 45년 전입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제자였을 때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 저는 모든 것을 압니다. 모든 기술, 모든 형태, 모든 상황에 대한 모든 반응을요. 놀라움도 발견도 없이 그저 실행만 있을 뿐입니다. 초심은 초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승려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존재함 그 자체의 본질이오. 당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와 함께하는 것을 멈추게 돼요. 당신은 오직 축적된 지식, 과거의 경험, 경직된 기대와만 함께할 뿐이지. 그는 돌 하나를 집어 개울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흐름을 깨뜨리며 수면 전체를 변화시키는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규율은 이 고요한 물과 같아졌소. 완벽하게 통제되고 아름답게 맑지만 고요한 물은 결국 고이게 마련이요. 삶은 흐름과 적응, 그리고 기꺼이 방해받으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오. 승려가 떠날 채비를 하며 일어섰습니다. 잠시만요. 켄신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그저 떠도는 승려일 뿐이요. 하지만 내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내일 이곳에서 나를 만나시오. 검을 가져오시오. 당신을 자유롭게 하거나 혹은 파괴할 무언가를 보여주겠소. 승려가 걸어가는 동안 켄씨는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불확실성, 그리고 그 이면에서 희미하게 고동치는 생명이라 부를 수 있는 무언가의 첫 박동을 느꼈습니다. 승려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맴돌았지만 그것은 순간을 초월하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켄신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전사들은 이와 똑같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숙달이 감옥이 되고 규율이 죽음이 되며 완벽한 통제가 완벽한 공허를 만들어내는 지점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알아차린다면 당신 자신의 완벽한 일상과 경직된 규율 속에서 켄신의 공허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아십시오. 그가 곧 걸어가게 될 이 길, 이 비우기와 배움 해체의 여정은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프레젠스 앤 퍼포스에서는 매주 이러한 역설을 탐구합니다. 규율을 세우는 것에 대한 쉬운 가르침이 아니라 규율 자체가 장애물이 될 때를 다루는 더 어려운 지혜를 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정성껏 지은 새 장이 오히려 탈출해야 할 대상이 될 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통제를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규율이 마침내 깨어질 때 나타나는 자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켄시는 밤늦도록 앉아 변화의 첫 전율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스승은 이제 혼란스러운 제자가 되려 하고 있었고 왠지 모르게 그 혼란스러움이 그의 모든 확신을 합친 것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제3장 배움의 해체. 다음 날 저녁 숲에서의 만남. 켄시는 규율이 요구하는 대로 일찍 도착했습니다. 승려는 마치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왔군요. 승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라고 했으니까요. 아니요. 나는 제안했을 뿐이요. 당신이 선택한 것이지.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하오. 승려가 탁 트인 공터를 가리켰습니다. 검을 뽑으시오. 켄신이 검을 뽑았습니다. 완벽한 관리를 거쳐 지난 45년 동안 완벽한 기술로 휘둘렀던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자, 승려가 말했습니다. 나를 공격하시오. 무장하지 않은 승려를 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치라고 하지 않았소. 나를 공격하라고 했지. 당신의 완벽한 기술, 흠결 없는 자세, 당신이 마스터한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시오. 켄신이 자세를 취했습니다. 전통적인 신카게류의 시작 자세. 그는 이것을 10,000번도 넘게 해냈습니다. 그의 몸은 미세한 조정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본이 되는 머리 위 내리치기를 실행했습니다. 교과서처럼 완벽하고 정밀하며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승려는 움직이지도 움찔하지도 않은 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다시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빠르게. 켄신이 공격했습니다. 연속 타격, 하나하나가 완벽했습니다.
하나하나가 고대의 스승들이 규정한 그대로였습니다. 승려는 완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시오? 승려가 물었습니다. 아름답고 정밀하지만 현재의 순간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품새를 연기하는 한 남자가 보이오. 이것은 고전적인 형태요. 당신이 수십 년 전에 암기한 동작들이지.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이 환경이 정확한 순간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미리 프로그래밍된 반응을 실행하고 있을 뿐이오. 당신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당신의 인식, 당신의 존재함은 과거의 기억과 축적된 패턴 속에 살고 있어. 켄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45년의 숙달이 단순한 기억으로 치부되다니. 그렇다면 내게 어찌하란 말입니까? 의도했던 것보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검을 내려놓으시오. 네, 내려놓으시오. 땅에 두시오. 켄시는 망설였습니다. 검은 그의 신체의 연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의 팔을 잘라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승려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공격할 테니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잊으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육의 기억 훈련. 저는 안다고요. 나도 아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오. 존재함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것에 대항해 쌓아 올린 모든 방어를 먼저 잃어버리는 것뿐이오. 승려가 움직였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움직였습니다. 켄신의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완벽한 방어, 완벽한 반격, 완벽한 자세. 멈추시오. 승려가 명령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보이오. 나는 움직였고 당신은 기술을 실행했소. 당신은 실제로 나를 인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머리 위 공격이라는 범주를 인식하고 그의 프로그램된 반응을 꺼내온 것이오. 당신은 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오. 수십 년 전의 비슷한 공격들에 대한 당신의 기억과 싸우고 있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기 있음으로써 나를 이 순간을, 이 구체적인 움직임을 실제로 봄으로써 말이오. 당신의 훈련이 말해주는 당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반응함으로써 승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켄신의 몸이 고전적인 반응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때 승려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술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완벽함은 예측 가능하오. 예측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약점이 될 수 있지. 진정한 숙달이란 아는 형태를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것이오. 그들은 1시간 동안 계속했습니다. 켄신이 자신의 훈련에 의존할 때마다 승려는 빈틈을 노출시켰습니다. 켄신이 완벽한 기술을 실행할 때마다 상황이 틀과 맞지 않았기에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지치고 굴욕감을 느낀 켄신이 멈췄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45년의 훈련이 쓸모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나는 45년의 훈련이 감옥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오. 당신의 기술은 훌륭하오. 하지만 당신은 기술을 진실과 형태를, 본질과 기억을 존재함과 혼동하고 있소. 그럼 가르쳐 주십시오. 켄신이 말했고 스스로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없소. 나는 오직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치워줄 수 있을 뿐이요. 승려가 근처 바위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에게 과제를 주겠소. 각각의 과제는 당신을 대가로 만든다고 믿는 무언가를 버리도록 요구할 것이오. 각각의 과제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할 것이오. 첫 번째 과제는 이것이오. 앞으로 3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오. 당신이 아는 어떤 기술도 연습하는 것을 금하며 이전에 했던 어떤 것도 하는 것을 금하오. 당신은 모든 순간을 마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접근해야 하오. 불가능합니다. 저는 도장을 운영합니다. 제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임하거나 수업을 취소하시오. 이것이 더 중요하오.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야마모토 켄신, 당신은 전사가 아니기 때문이요.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라는 기억 주변을 맴도는 매우 정교한 유령일 뿐이요. 그리고 유령은 그 형태가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이미 죽은 존재요. 그 말은 어떤 칼날보다 깊이 꽂혔습니다. 그날 밤 켄신은 수석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주일간 수업을 중단한다. 개인 수련을 하라. 완벽한 스승은 생애 가장 어려운 도전을 시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제4장 기억하지 못하는 전사 4일차에서 6일차 3일간의 실험. 켄시는 승려의 지시를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각 순간을 새롭게 접근하려 했지만 45년의 패턴은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그래왔듯 동이 틀 무렵 일어났습니다. 도장으로 걷는 걸음도 같았고 검을 집어드는 동작도 같았습니다. 모든 충동이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선택은 축적된 습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첫날 한낮이 되자 그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일과도 기술도 지식도 없이 그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둘째 날은 더 나빴습니다. 명상을 하려 앉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완벽한 자세를 자동으로 취했습니다. 마음 챙김을 하며 식사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훈련받은 그 정확한 효율성으로 젓가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가 한 모든 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승려가 말한 새로운 순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좌절하고 지친 채 그는 숲의 공터로 돌아왔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현재에 존재하려고 노력하는 매 순간 저의 훈련이 저를 지배합니다. 제 자신을 너무나 완벽하게 자동화한 나머지 더 이상 즉흥적인 반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소, 승려가 말했습니다. 훌륭하오, 당신은 문제를 발견했소. 그것이 첫걸음이오. 그가 켄신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무심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소. 마음이 없는 상태 말이오. 무심은 압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개념. 당신은 무심에 대해 아는 것이지. 그것은 무심, 그 자체를 아는 것과는 다르오.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말해보시오. 무심은 마음이 생각으로 비워져 있고 의식적인 의도 없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상태입니다. 완벽한 교과서적 대답이군. 자, 말해보시오.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소. 켄시는 되돌아보며 45년의 훈련을 샅샅이 뒤졌고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취한 모든 행동은 의도적이고 통제되었으며 기술에 대한 완전한 의식적 자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45년 동안 그 반대의 것을 세우는 데 보냈기 때문이요. 당신은 기술 전략 형태 그리고 규범으로 가득 찬 마음을 만들어냈기에 무심히 일어날 공간이 없소. 당신은 축적된 지식으로 잔을 너무나 꽉 채웠기에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비우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함정이요.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통제일 뿐이요. 더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요. 방어하는 것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요. 승려가 허락도 구하지 않고 켄신의 검을 집어들어 모든 규범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검을 휘둘렀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형태도 아니었고 어떤 문파의 기술을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검날의 자연스러운 무게 움직임의 추진력 공간의 형태를 따라 휘둘렀을 뿐입니다. 그것은 엉성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전혀 전문가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켄신이 수십 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생동감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보시오. 승려가 검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신카게 류를 모르오. 나는 어떤 형식적인 기술도 알지 못하오. 그래서 내가 검을 휘두를 때 나는 그저 검을 휘두를 뿐이오. 기억도 비교도 옳은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오직 이 순간, 이 무게, 이 움직임만이 있을 뿐. 하지만 그것은 엉성하고 비효율적이며 모든 원칙에 어긋납니다. 당신이 암기한 모든 원칙에 어긋나겠지.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요. 사실이 아니요. 아니면 그저 당신이 진실이어야 한다고 믿는 것과 다를 뿐이요. 켄시는 손에 들린 검을 응시했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형태를 참고하지 않고 이상형과 비교하지 않으며 올바름에 대한 판단 없이 검을 휘두른 적이 있었던가? 아니,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든 움직임은 틀에 맞춰 측정되었고 모든 행동은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통 고수에 대한 품질 관리 메커니즘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삶 그 자체에 반응하는 한 명의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이것이요. 승려가 말했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모든 것을 잘못하시오.
당신이 세운 모든 규칙을 의도적으로 깨뜨리시오. 잘못된 시간에 밥을 먹고, 잘못된 길로 걷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을 쥐고, 잘못된 단어를 말하시오. 스스로 완전히 흐트러지도록 내버려 두시오. 그것은 켄 씨는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반항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제가 가진 모든 것에 반대되는 정확하오. 그래서 필요한 것이오. 당신은 당신이 불완전할 때에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형태가 깨질 때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외부의 모든 구조가 제거될 때 모든 훈련 아래에 있는 본질적인 당신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이오. 그날 밤 켄 씨는 두려움에 떨며 깨어 있었습니다. 승려는 그의 존재 전체를 이루는 건축물을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모든 구조, 그가 주장한 모든 정체성, 혼돈에 맞선 모든 방어를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죽으라고 요구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정확히 죽음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제5장 완벽한 전사의 죽음 7일차 한계점. 켄 씨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동이 틀 때까지 잠을 잤습니다. 죄책감은 거의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부주의하게 옷을 입었고 가문의 제단에 절을 하지 않았으며 결코 무장 해제 상태로 있지 않는다는 사무라이의 절대적인 규범을 깨고 검없이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잘못된 행동이 자신의 피부를 찢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터에서 승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소?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를 저로 만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오. 왜냐하면 당신을 당신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정체성으로 위장한 축적된 습관일 뿐이기 때문이요. 습관을 관찰하는 사람, 삶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 진짜 당신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알게 될 거요. 오늘의 과제가 가장 어렵소. 내가 당신을 공격할 것이요. 진심으로 당신을 공격하겠소. 당신은 어떤 기술도 훈련도 기억도 없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만으로 대응해야 하오. 켄 씨는 젊은 제자였을 때 이후로 느껴본 적 없는 순수하고 여과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기술이 없다면, 형태가 없다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혹은 당신을 살려두었던 것이 결코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오. 어쩌면 더 깊은 무언가가 그랬는지도. 당신의 모든 훈련 이전에 존재했던 무언가, 더 씌워진 모든 것이 벗겨질 때 나타나는 무언가 말이오. 승려가 공격했습니다. 빠르고 진짜이며 위험했습니다. 켄 씨의 몸은 완벽한 신카계류의 방어로 자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승려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것 없이 그것을 놓아버리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매번 켄 씨의 훈련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45년의 근육 기억은 그저 꺼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승려가 전술을 바꿨습니다. 그는 켄 씨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격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전적인 형태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것,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켄 씨이 움직였습니다. 기술도 기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움직였습니다. 그의 몸은 실제의 위협, 실제의 공간, 실제의 순간에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엉성하고 비효율적이었으며 그의 완벽한 형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통했습니다. 심장 박동 한 번의 찰나, 단 한 번, 그는 존재했습니다. 진정으로 온전히 존재했습니다. 기억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마음이 뒤따라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하려 했고 그 순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단 한 번의 심장 박동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느꼈소? 승려가 물었습니다. 네, 아주 짧은 순간 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잔심이요. 남겨진 자각, 기술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자각 그 자체, 가공되지 않고 직접적인 것, 생각이 그것을 범주로 나누기 이전의 것. 켄 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규율, 완벽한 통제, 완벽한 기술을 세우는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저 방어막에 불과했군요. 진정으로 미지의 것, 불확실성,
매 순간에 통제할 수 없는 현실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소. 그럼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45년 147번의 결투, 수천 시간의 훈련,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승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바로 이 순간으로 데려왔소.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할 준비가 된 이 순간으로 말이오. 그 45년이 없었다면 당신은 그 자체가 해체되는 것을 견뎌낼 만큼 강한 토대를 갖지 못했을 것이오. 그가 일어나 켄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이것이오. 도장으로 돌아가 제자들을 마주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방금 발견한 것을 가르치시오. 숙달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오. 그것은 진정한 배움이 마침내 시작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켄신의 명상 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관통하여 이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듯한 무언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자신의 완벽한 일상, 경직된 규율, 조심스럽게 지어 올린 감옥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당신. 이 가르침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프레젠스 앤 퍼포스에서 우리는 단지 규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규율 자체가 장애물이 되는 때를 가르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 올린 구조물이 당신이 탈출해야 할 감옥이 될 때를 말입니다. 만약 이 내적 갈등을 알아차린다면 켄신의 여정이 배움을 해체하고 다시 초보자가 되며 축적된 패턴 아래에서 존재함을 재발견하려는 당신의 필요와 맞닿아 있다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으십시오. 매주 우리는 이 역설들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쉬운 답이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어려운 질문들을 말입니다. 통제를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가 마침내 항복할 때 무엇이 나타나는지 발견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통찰은 지나갔지만 그 진실은 남아 돌 위의 눈처럼 켄신에게 내려앉았습니다. 제6장 배움을 해체하는 도장 8일차에서 14일차 변화. 켄신은 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설명 없는 7일간의 부재 끝에 스승이 돌아온 것에 안도하며 완벽한 줄을 맞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다나카가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정규 훈련을 재개할까요? 켄신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경직된 자세, 완벽한 규율, 죽어있는 눈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을 하겠다. 제자들 사이에 혼란이 번졌습니다. 검을 집어넣어라. 켄신이 명령했습니다. 더 큰 혼란이 일었지만 그들은 복종했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나는 어떤 스승도 가르쳐준 적 없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너희가 아는 모든 것을 잊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다음 일주일 동안 켄신은 승려가 자신에게 했던 일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는 기술이 실패하고 완벽한 형태가 쓸모없으며 오직 존재함과 적응만이 통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리 정해진 패턴 없이 움직이고 암기된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반응하며 훈련이 아니라 그 순간을 신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모든 것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 엄격한 규율에 의해 영혼이 완전히 짓밟히지 않은 제자들은 무언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방문한 스승들의 무리가 그 유명한 야마모토 도장을 참관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동기화와 고전적인 품새의 완벽한 실행을 기대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혼돈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측할 수 없게 움직였고 기술은 즉흥적으로 발명되었으며 형태는 매 순간 부서지고 재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공, 한 스승이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말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규율에 무슨 일이 생긴 거요? 켄신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제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라이의 길이 아니요 과거의 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일지도 모르지요. 방문한 스승들은 경악하며 떠났습니다. 교토 전역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마모토 켄신이 미쳤다고, 완벽한 스승이 전통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수련생 수가 줄었습니다.
영주들은 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승들은 그의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꺼이 배움을 해체하고자 남아있던 제자들이 변화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르게 움직였고 다르게 싸웠으며 지켜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만큼 생생한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너무나 살아있고 너무나 예측 불가능하며 너무나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태를 더 잘 실행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현재에 더 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쟁 도장의 젊은 사무라이가 켄신에게 도전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재능이 있었고 공격적이었으며 수년간의 규율에서 오는 경직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젊은 사무라이는 완벽한 기술로 공격했습니다. 책에 적힌 그대로의 고전적인 머리 위 내리치기였습니다. 켄신은 고전적인 반응으로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행동하고 움직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존재함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머리 위 공격이라는 범주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특정 인물이 취한 이 특정한 움직임, 즉 실제 공격에 반응했습니다. 그의 대응은 비정통적이었고 예측 불가능했으며 어떤 문파의 교과 과정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일 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젊은 사무라이는 영문도 모른 채 무장 해제당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어느 문파의 기술입니까? 젊은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문파도 아니다. 켄신이 말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일 뿐. 제7장, 제자가 된 스승. 3년 후 켄신은 이제 66이 되었습니다. 그의 도장은 80명에서 20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0명은 일본의 다른 어떤 전사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여전히 완벽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형태를 완벽하게 따를 수도 있었지만 상황이 요구할 때는 그것을 완전히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켄신이 배운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숙달은 완벽한 실행이 아니라 완벽한 적응이라는 것을. 어느 날 켄신이 미쳤을 때 떠났던 옛 제자 중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난 후 3곳의 다른 도장에서 수련했습니다. 그들 모두 저에게 완벽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모두 저를 더 나은 싸움꾼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적절한 단어를 찾으며 애를 썼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저는 제 속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변하시기 전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속으로는 죽어 있었던 스승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켄신이 물었습니다. 지금 스승님은 기술이 덜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것을 배우고 싶으냐? 네,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것을 배우려면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허물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안다. 그것이 바로 두려운 점이지. 켄신이 제자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내가 배움을 해체한 3년 동안 배운 것을 말해주마. 45년 동안 마스터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다. 전사의 길은 수세기 동안 잘못 가르쳐져 왔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완벽한 규율, 완벽한 통제, 완벽한 기술을 기르라고 가르쳐 왔어. 우리는 이것이 숙달이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지 1단계일 뿐이야. 1단계는 필요하다. 토대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며 규율이 필요하지. 그것 없이는 그저 혼돈일 뿐이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는데 1단계는 단지 2단계를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쌓은 모든 것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완벽한 규율이 너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완전한 통제가 너를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흠없는 기술이 너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패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3단계, 진정한 숙달은 네가 세운 것을 언제 사용하고 언제 완전히 버려야 할지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규율을 가볍게 쥐고 있다가 존재함이 요구할 때 놓아주는 것이다. 순간이 전례 없는 것을 요구할 때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자신의 기술에 확신을 갖는 것이다. 옛 제자는 경청했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전사들은 결코 3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다. 켄신이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단계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세운 모든 것이 해체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그들은 다시 제자가 되는 혼돈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완벽하지만 죽어있는 스승으로 사는 쪽을 택한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다. 그 죽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죽는 것은 오직 네가 규율을 중심으로 쌓아올린 정체성뿐이다. 규율 그 자체는 네가 필요할 때 여전히 남아있다. 너는 단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출 뿐이야. 그들은 켄신이 다시 입을 열기 전까지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장의 순간을 초월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가르침, 이 숙달의 역설은 이 도장을 넘어 이 시대를 넘어 봉건시대, 일본 그 자체를 넘어 계속됩니다. 인간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뒤 그 시스템이 감옥이 되었음을 발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 진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레젠스 앤 퍼포스에서는 이 이해를 보존합니다. 규율을 세우는 쉬운 길이 아니라 규율 자체를 뛰어넘어야 할 때를 아는 더 어려운 지혜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분들, 자신의 완벽함 속에서 죽어감을 느끼고 자신의 통제 속에서 경직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이 커뮤니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역설들을 탐구합니다. 편안한 가르침이 아니라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변화의 가르침을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이 길을 구독하십시오. 때로는 궁극의 규율이 당신의 모든 규칙을 언제 깨야 하는지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위대한 숙달이 다시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십시오. 더 많은 통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규율이 마침내 춤추는 법을 배울 때 나타나는 자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옛 제자가 깊이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곳에서 다시 수련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좋다, 켄신이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아는 모든 것을 잊는 것부터 시작하자. 앞으로 나아갈 길 깨달음 이후 8년. 켄신은 이제 69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싸웠던 대부분의 사무라이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작은 도장은 가장 규율 잡힌 전사를 배출하는 곳이 아니라 가장 적응력 있는 전사를 만드는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배움을 해체하는 수련을 가르치는 스승의 소문을 듣고 일본 전역에서 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켄신은 8년 전 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떠돌이 승려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소? 켄신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변할 것이라는 걸 말이오. 아니요. 나는 그저 당신이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만 알았소. 당신이 답을 할지는 결코 확실치 않았지. 무슨 질문 말이오? 모든 스승이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지. 당신은 스승으로서의 정체성에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발견하는 데 헌신할 것인가? 대부분은 정체성을 선택하오. 그것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며 사회적으로 보상받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는 진실을 선택했군요. 당신은 적어도 정체성이 해체되도록 기꺼이 내버려 두기를 선택했소. 그 자발성, 그것이 모든 것을 열어주었소. 켄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제자들에게 완벽한 규율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오. 진짜 숙달은 규율 자체가 장애물이 되는 때를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오? 어떤 이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겁에 질리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는 예측할 수 없는 우아함으로 움직이며 근처에서 수련하는 제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하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위험해지는 자들이오. 왜냐하면 그들은 규율과 자유 구조와 적응력 형태와 무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그들은 규칙 안에서 노는 동시에 그것을 깰 수 있으며 전통을 완벽하게 따르면서 동시에 그것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자들이오. 이 승려가 떠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나의 일은 여기서 끝났소. 당신은 필요한 것을 배웠소. 다시 볼 수 있겠소.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떠올려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아마도 승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배움의 해체를 마스터하는 것의 위험은 당신이 그것을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당신이 도달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다시 경직되어 버리지. 이 길은 영원히 초심을 연습하는 것이오. 승려가 떠난 후
켄 씨는 어두워지는 하늘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스승에서 혼란스러운 제자로,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해온 자신의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강함은 경직성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규율은 통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숙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유연성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존재함입니다. 진정한 숙달은 영원히 기꺼이 초보자가 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바로 그 주에 도착한 어린 제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은 규율을 세운 다음 그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형태를 따르라 하시고는 그것을 깨라고 하십니다. 기술을 마스터하라고 하시고는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모순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습니까? 켄 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일 수 없지. 그것이 핵심이다. 진실은 모순들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에 있지 않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훌륭하다. 그것이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자리다. 내일 다시 오너라. 모든 것을 틀리게 가르치는 것부터 너의 훈련을 시작하마. 제자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워하며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켄 씨는 도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47번의 결투에서 피를 맛본 무기들에 둘러싸여 수세기 동안 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배움 해체의 유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역설에 둘러싸인 채 그는 어떻게 스승이 되는지를 잊어버림으로써 스승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통제를 포기함으로써 존재함을 찾았습니다. 완벽한 규율을 죽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삶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그 해체, 그가 지어올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상실, 어딘가에서 그는 어떤 기술도 가르칠 수 없고 어떤 전통도 보존할 수 없으며 어떤 규율도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날 것 그대로 살아 숨쉬는 현재의 순간 그 자체, 생각 이전에, 범주 이전에, 모든 것을 알려진 패턴에 맞추려는 마음의 고집 이전에 존재하는 것. 오직 이것, 오직 여기, 오직 지금. 늙은 스승은 눈을 감고 숨을 쉬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완벽한 자세도 없이 그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그는 45년 동안의 완벽한 규율이 만들어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현재에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숙달을 넘어선 길입니다. 성취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길, 진정으로 위험한 전사, 더 이상 방어할 것이 남아있지 않기에 위험한 자입니다. 이 길을 조심스럽게 걸으십시오. 아니면 조심하지 말고 걸으십시오. 둘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가르침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가르침이란 없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와 끝없이 함께하는 존재함만이 있을 뿐입니다.